태국과의 2연전을 책임질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이 질타를 받은 이강인을 발탁했습니다. 징계 차원에서 대표팀에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에도 황 감독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강인을 끌어안았습니다. 황 감독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축 선수들과 함께 그간 대표팀에 외면받았던 K리그 대표 선수 주민규도 선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태국과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3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강인을 포함해 백승호, 정호연, 엄원상, 서령우, 박진섭 등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했던 멤버들이 선발됐습니다. 주민규와 이명재, 조유민, 김문환, 이창근, 권경원 등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이후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정우영, 홍현석 등 기존 멤버들과 김영권, 조현우, 김진수 등도 다시금 그대로 황선홍호에 승선했습니다. 먼저 황 감독은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와 직접 소통했다며 이강인 발탁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이강인은 축구 팬들과 대표팀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 손흥민은 그런 이강인을 보듬어 안고 또 화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두 선수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그 안에 팀원들, 코칭 스태프 등 모두 다 문제이며 책임감을 갖고 대표팀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축구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탁구 게이트로 논란을 빚은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가운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며 그가 황선홍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을 앞두고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출연한 김남일은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김남일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이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를 것 같다며 강인이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남일은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과 손흥민이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해 감독, 리더의 문제로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일원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 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안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0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 오코차가 앞라인 부근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루카스 베랄두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덴벨레 등 3명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 에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빅이어를 들어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